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입니다. 기세 좋게 올라온 한국물가정보를 정관장 황진단이 패점 없이 제압했어요. 네, 정관장 황진단 팀 왜 강팀인지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많이 겪어본 팀답게 크게 긴장하지 않고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잘했던 것 같고 물가정보팀 물론 준플레이오프에서 기세 좋게 올라오긴 했지만 정관장 황진단 팀에게 정규 시즌에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어제까지는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내놓은 오더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가정보팀과 이제 정관장 팀은 다른 오더보다도 정관장 팀 입장에서는 신진서, 신민준을 붙이고 싶어 할 테고 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신민준, 신진서는 피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더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이미 예고해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1, 2국의 오더는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포스트 시즌 일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은 3판 2선승제입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예상을 뒤엎고 킥스를 꺾고 올라왔는데요. 네, 전력 면에서 킥스 팀이 조금 두텁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국물가정보팀이 3대0 완승을 거두고 지금 올라왔고 하지만 어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끝이 났거든요. 자, 2차전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고대국 박하민 선수와 이창호 선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팀의 이창호 선수 뭐 벌칙도 아닌데 오픈 오더 같죠? 네, 항상 이제 오픈 오더로 장고대국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 박하민 선수가 어제 패하긴 했지만 싸워볼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물가정보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매치를 성사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국 속기대국. 저희는 물론이고 바둑 팬들도 참 반기는 오더인데요. 전부 다 반기는데 과연 한국물가정보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반길지 조금 의문이에요. 물론 승부 끝나봐야 어느 선수가 이길지 알 수는 있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 보이듯이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굉장히 지금 약하거든요. 과연 어제 패점을 이겨내고 오늘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 라이벌 대결은 항상 언제든지 보고 싶은 매치인데요. 어떨까요? 신진서 선수가 좀 뒤쪽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러니까 물론 뭐 감독들끼리 워낙 이제 지략 싸움이 치열하긴 한데 물가정보팀의 이제 생각을 조금 들어가 보면은 지금 정관장 팀에서는 어제 경기에서 김명훈, 한승주 이 두 선수가 물론 뭐 퓨처스 선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출전 안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의 컨디션 조절도 한번 볼 겸 김명훈 선수가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김명훈 선수 예상했었거든요. 네, 저도 김명훈 선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물론 뭐 한승주 선수나 다른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김명훈 선수가 꽤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를 좀 맞붙이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좀 뒤쪽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서 이제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를 만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정관장 팀 김승준 감독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신진서 선수가 빠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국 순번은 바뀌었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더로 시작을 하는데요. 과연 한국 물가정보가 벼랑 끝 승부,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선수들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잘해줬어요. 물론 후반기에 약간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기에
한국물가정보팀이 4위로 지금 포스 시즌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박하민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선수입니다. 뭐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선수고요. 올 시즌 그렇게 많이 등판을 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어제 대국에서 왜 이창호인가를 네. 알 수 있었던 그런 멋진 승부를 보여줬고 팀의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1국은 장고대국입니다.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지고요.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신진서 선수입니다. 랭킹 1위예요. 네, 랭킹 1위로 치른 어제 첫 공식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정말 정관장 황진단 팀이 사실 처음에 이 팀이 꾸려졌을 때는 바로 어제였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 뭐 설욕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네, 그렇죠. 신진서 선수에게 좀 너무 상대 전적이 밀리기 때문에 항상 진짜 이 친구에게는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이 두 선수는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숙명의 라이벌이거든요. 네.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피할 그렇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두 선수 모두 워낙 잘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보다도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요. 초반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됐는데 서로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양화점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신민준 선수가 바로 지금 3-3에 들어가서 진행된 다음에 신진서 선수가 걸치자 지키고 밀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두 선수의 대국 패턴이 뭐 늘 똑같진 않겠지만 좀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신진서, 신민준 선수가 좀 더 두텁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실리적으로 둔 다음에 돌을 타게 하는 능력이 정말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민준 선수가 뭔가 좀 공격을 하고 신진서 선수가 타게 하는 바둑으로 많이 짜입니다. 어제 대국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제 네. 대국도 신진서 선수가 집으로 조금 앞서 나가고 신민준 선수가 좀 두텀으로 이제 신진서 선수의 돌을 좀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신진서 선수가 정말 잘 막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이런 승부에서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같이 정말 초특급 에이스가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봐도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를 꺾어야 뭐 팀이 이길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약간 버리는 카드로 가야 될지 네. 굉장히 너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정규리그도 물론 그랬지만 이렇게 뒤가 없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더한 것 같아요. 네.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1차전 계속해서 3대0 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네. 일단 선수들이 1국을 속기 1국, 여기 대국을 패한 팀은 3국 들어갈 때 이제 장고가 두고 있잖아요. 네.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장고가 우리 팀이 지면 2대 0인데 그럼 나까지 지면 아예 3대 0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라는 이 압박감이 너무 있어서 사실은 3대 0 스코어가 나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작년 중계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자주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신지서 선수가 양걸침을 했고 여기서 이제 생각할 만한 수는 일단은 뭐 이곳으로 붙이는 것, 여기로 붙이는 것 두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유력하고 지금은 양쪽 다 가능한가요? 보통은 이제 협공안 쪽으로 붙이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네. 이 모양, 여기 돌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흙이 조금 두텁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로 붙인다면은 백도 그냥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 역시 바로 급전이 됩니다. 이 진행도 서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일 것인지 방향을 두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뭐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협공안 쪽으로 붙이라는 게 일반적인 좀 상식 같은 거였는데 최근에는 워낙 그런 트렌드가 좀 무너진 지가 오래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제 붙여서 이 모양이 예전에는 제가 바둑을 배울 때만 해도 여기나 돌이 이곳에 있거나 뭐 이곳에 네.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기 돌의 위치가 좀 애매한 데 있어서 백이 좋다. 그래서 흙이 반대쪽으로 붙이는 수를 거의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돌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돌의 모양 자체가 흙이 좀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 네. 좀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럼 이 방향으로 붙였을 때 젖히고 늘었을 때요. 네. 백이 3-3 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건 별론가요? 붙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에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흙 입장에서 무조건 찬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모양은 날일자 걸쳤을 때 손을 뺄 때 또다시 양걸침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협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최소한 불리한 싸움은 하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생각이 네. 길어진다는 것은 뭐 이런 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신민준 선수 머릿속에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네. 글쎄요, 단순 붙이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정도면 착점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을 좀 많이 쓰긴 했죠.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선택이라면 급전이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바로 이제 전투가 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싸움은 사실 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지금은 이 돌이 강한 돌이라는 느낌이 조금 없잖아요. 보통 그런 수가 나올 때는 여기가 돌의 네. 흙백이 좀 바뀌어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흙돌이 있어서 이 한 점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바로 그렇게 싸우는 수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처럼 백돌이 오히려 있어서 이 돌이 협공은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곤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수는 생각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안 두고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저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수는. 그런데 단순히 붙이는 방향을 지금 고민하는 거라면 시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사실 이제 이 KB 바둑리그가 1시간짜리 장고대국 말고는 제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좀 있으면 초입기고 글쎄요, 뭐 마음을 조금 다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초반에. 오늘은 신진서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판을 풀어 나가야겠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바둑 수보다도 그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초반에 대국이 시작되자마자는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겠고요. 보통 대국이 시작하고 10분 정도 이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막 깊게 집중을 잘 하진 못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1국, 속기 첫 번째 이 대국이 오늘 네. 어느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거짓말을 보탠다면 이 판을 가져가는 팀이 승리를 할 것 같아요. 네,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시간 다 쓸 생각인가요? 그러게요. 여기서 네. 일단은 역시 붙이는 수는 아니고 이 수는 무슨 뜻인가요? 이수도 글쎄 이수는 보통 여기가 아래쪽으로 협공돼 있을 때보다는 위쪽으로 협공돼 있을 때 조금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 네. 이수 역시도 이쪽 부분이 흑백이 바뀌어져 있을 때 가끔 나오는 수법이거든요. 일단 신민준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진행이에요. 하변 쪽을 네. 완벽하게 제압은 아니어도 하변 쪽을 협공을 했으니까 네. 101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면서 이쪽 두 칸을 다가가서 여기 돌을 오히려 압박하고 싶다. 이게 일단 신민준 선수의 생각이고요. 그럼 백은 그렇게 안 해주겠네요. 백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강력하게 도는 거는 여기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어요, 쉽게. 이걸 막을 때 네. 백도 여길 두고 이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막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귀에 두 턴만 보면은 2선 빠지는 것보다는 이어서 두는 게 낫지만 네. 지금처럼 선수를 뽑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두네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흑이 원했던 그림을 하변에서 잡게 되는데요. 글쎄요. 신진서 선수는 이 모양으로 네. 둬본 적이 있나 본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신민준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는 네. 되긴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마치 예상을 했다는 듯이 지금 뒀거든요. 네. 여기 날일자를 하면 난 이런 식으로 두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것 같고 여기 두 칸이 일단 가장 유력하고요. 네. 백은 이곳 날일자를 하면서 이 백을 조금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간 높게 갔어요. 101점을 의식한 건가요? 한 점을 의식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실리보다는 돌이 좀 높게 있어야 이 돌이 세력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좀 이런 뜻이고 네. 여기 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찝었어요. 여기서는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뚫어서 바꿔치기가 되고요. 이런 바둑도 가끔 나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있고 이렇게 밀고 손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래로 있고 바로 네.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이제 이 모양이 일단 뭐 만만치는 않아도 여기 둔수 자체가 신민준 선수는 하변 쪽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신지서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쪽으로 좀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글쎄요.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지 그냥 그래 뭐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줄게 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 여기까지 느는 것은 굉장히 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두어질 거라 생각이 되고 흑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로 생각이 돼요. 모양을 키우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계속해서 백 모양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아니면은 뭐 날일자 아니면 날일자 굳힘 상변 쪽을 먼저 두는 것도 좋습니다. AI 그래프는 지금 딱 중간에 멈춰 있긴 해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흑이 좀 더 기분 좋게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좌하기와 우하기는 물론 여기가 막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백이 좋긴 하지만 크게 뭐 달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변 쪽을 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 쪽에서 기분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좌변을 받기 전에 먼저 물어봤네요. 모양이 커지기 전에 먼저 조금 눌러 놓겠다 지금 네. 이런 뜻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민준 선수 반발할 것인지 받아줄 것인지 일단 그냥 네. 받아줬어요. 일단 참았어요. 자, 양 팀의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양신의 대결.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지금 하변을 신민준 선수가 받자 네. 신진서 선수가 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좌변을 생략을 했어요. 네, 보통의 경우는 네. 저곳, 지금 저곳이 워낙 좋은 자리라서 받아줄 때가 많은데 신진서 선수는 저곳을 받아주면 초반에 발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먼저 상변 쪽을 걸쳐 갔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당연히 젖혀서 네. 근데 신진서 선수가 또 좀 버텼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흑 입장에서 특히나 신민준 선수처럼 전투를 좋아하는 선수라면은 지금 바로요. 네,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신지서 선수의 생각은 여기에 이제 돌이 30초. 백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네. 뜻인 것 같고 네. 여섯, 글쎄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보면 참아주네요. 손을 빼기 위해서 하변 교환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하변 교환은 아무래도 흑이 이런 부분을 차단해왔을 때 전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지금 그런 느낌으로 둔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평소답지 않게 일단 좀 참았습니다. 백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백도 근데 받는 것이 그냥 여기를 뭐 호구로 쳐서 둔다든지 하는 거는 이것 역시 좀 발이 느려 보여요. 그래서 여길 붙여서 이런 식으로 좀 눌러가는 식으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을 좀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끊기가 부담스럽게 여기를 그냥 받아서 흑이 나중에 한 칸 뛰게 되면은 여전히 이 백돌은 뭐 두터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애매한 돌이 되거든요. 일단 하변 쪽을 두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또 한 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이건 진짜 네. 무조건 끊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는 걸로도 바로 끊어서 신민준 선수라면 그렇게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대책이 네. 없어요. 여기 잡히는 거랑 하변 쪽 그 봉쇄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싸워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안 지킬 수 없네요. 네, 만약에 손을 네. 빼면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이 두 점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묘석 아닌가요? 너무 두터운 돌이라서 네. 이거는 좋은 결과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자, 일단 뭐 보고 있는 방향도 그쪽이긴 한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뭐 제일 무난한 거는 사실 그냥 날일자 네. 약간 붙여서 두는 것보다 살짝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변 쪽에 나중에 여기를 차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날일자도 유력할 것 같네요. 네. 중앙 쪽이 살짝 엷은 느낌이 있지만 하변 쪽도 흙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 날일자 괜찮은 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흙은 이제 돌아가서 받을까요? 흙은 오히려 흙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날일자가 막상 바로 백이 둬도 충분히 백이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주고요. 백이 손을 빼면은 그때도 30초. 하나, 아직도. 네, 아직도 싸울 수 있거든요. 네. 넷, 다섯, 오히려 받는 여섯, 것이 좀 더 일곱, 두터운 착점이 여덟, 아닐까 싶은데요. 아홉, 열. 여기 돌이 있어도 네번 여기 남았습니다. 이게 돌이 있다고 해도 네. 어차피 쉬워지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서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게 되면 한 칸 네. 띄어서 연결하면은 대책이 없고요.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약점을 엿볼 수 있으니까 한 수의 가치가 있네요. 네, 만약에 손을 뺐다. 네. 이걸 두면은 이 두 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곤란한데요. 음. 받아야겠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곤란해요. 받아야 돼요. 역시 한 번은 참았지만 되게 묘한 네. 타이밍이에요.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늘었다는 것은 네, 이거 지금 두 점을 안 네, 받아요? 가능한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길 줘봤자 어차피 돌이 괜히 무거워지거든요. 여기 날일자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날일자를 노리고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먼저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진서 선수는 뭐 고민도 안 하네요. 신재서 선수는 여기 둘 때부터 네. 만약에 신민준 선수가 끊으면 나는 그냥 같이 상대 약점을 노리겠어라고 아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만약에 여기서 다섯, 따내고 여섯, 네. 이런 진행이라면 여덟, 그래도 아홉, 백이 좀 잘 풀렸다. 물론 이거는 백이 너무 좋다는 절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잘 풀렸다라고 판단이 돼요. 늘었어요. 이것도 저는 백이 좀 잘 풀렸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아직 확실히 제압이 된 건 아니죠. 뭐 사실상 제압이에요. 여기를 뭐 신진서 선수가 네. 있는 수를 노릴 리는 사실 없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장문은 안 되긴 해요. 네. 장문은 안 되긴 하는데 괜히 짐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엄청나게 짐이 되기 네.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진짜 이제 와서는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네. 쭉 나가게 되면 여기만 얇아지고 오히려 이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이 이런 데로 와서 일곱, 여기를 받게끔 네. 이런 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거의 제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면 바꿔치기가 된 셈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 진행보다는 네. 만약에 이게 끊고 여기 둘 때 흙이 막아서 싸우는 것이 원래부터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네. 끊어서 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길 차단해서 물론 두터워지긴 했어요. 근데 흙은 원래 두터웠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집으로만 따지면 그냥 대놓고 말하면 4집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변 같은 경우는 흙이 그래도 초반에 네. 벌려놨던 곳인데 다섯, 백이 돌이 오면서 네. 자연스럽게 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홉, 거길 또 정말 바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네요. 날일자가 걸쳐져 있고 이렇게 넓은 곳이 많은데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한다. 네.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뭐 큰 곳이긴 하죠. 네. 이곳을 뭐 원래 백이 젖혀 있는 게 선수인 곳을 흙이 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초반이에요, 초반. 글쎄요, 저는 여기 끊어서의 이 네. 하변 쪽에서 좌측에서의 바꿔치기와 네. 심민준 선수의 이 젖혀 이은 것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돌이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요. 백이 2점을 버렸잖아요. 네. 흙이 하나 받고 끊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돌이 없는 상황에서 끊었는 데는 뭐 5, 6, 흙이 딴에서 지켜버리는 순간 8, 이 돌이 물론 있는 게 득이지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곳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처럼 아주 쉽게 버리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글쎄요. 뭐 AI 그래프가 뭐 백이 좋다고 해서 제가 뭐 백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네. 일단 저는 무조건 백이 편해 보입니다. 일단. 제가 백이 편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다른 게 없어요. 여기가 집으로 보면 흙이 16, 네. 20집이에요. 20집에 둘, 넷, 여섯, 여덟, 13집. 여기가 좀 두텁고 여기도 두텁기 때문에 흙이 이제 확정가가 35집으로 보면요. 우상기는 지금 정석처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물론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두긴 하는데 백집만 보면 10집. 여기가 젖혀 이어서 확정가는 7집이지만 우변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 우상기, 우하기, 우변 합쳐서 20집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곳이 그래도 뭐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정도는 대략 집을 봐줘야 돼요. 한 7, 8집 정도. 네. 좌상기까지 있고 덤 있고. 그러니까 흙이 두텁긴 한데 네. 백이 엷은 돌이 없어요. 문제가 지금. 확실히 백이 좀 활발한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하변을 놓고 보면은 백이 손을 좀 흙이 먼저 왔던 곳인데 언뜻 보면은 물론 이 집이 훨씬 커요. 크긴 하지만 네. 여기랑 여기 흙집이랑 백집 대략 바둑판을 반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는 흙이 대체적으로 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나눠서 가진 느낌인데 반을 갈라놓고 상변 쪽을 보면은 백이 확실히 훨씬 좀 낫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신재서 선수는 착점에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바둑 내용도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쉽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분명히 하변 진행될 때만 해도 흙이 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게 오래 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신민준 선수의 이 날일자 이후 여기까지 네. 정말 신민준 선수가 좀 네. 원하는 그림대로 됐고 6, 이 하변만 놓고 보면 흙이 기분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글쎄요 저는 끊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이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선수를 잡고 먼저 우상 쪽을 줄 수 있어서는 백이 활발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바로 있기보다는 이곳이나 여기 붙이는 것으로 먼저 교환을 해놔요. 네. 그러니까 백의 돌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무겁게 해놓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돌의 위치가 여기에 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투는 첫 번째 전투는 상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백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차단을 하고 네. 이곳을 막을 때 젖혀 있는 것도 가끔 두어지긴 하는데 일단 여기를 선수로 막히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두기보다는 백은 여기를 한 칸 띄워주는 수를 둘 때가 많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다음 수는 뭐 뻔하고요. 뻔한 상황에서 백이 과연 신지서 선수가 혹시라도 이제 상변 쪽을 선택을 할지,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평범하게 우변 쪽을 선택할 것인지 네. 예상이 되는 수수는 있고 나가고 이쪽을 씌우고 아래쪽으로 붙여서 두는 이런 진행이 일단 저는 예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날일자는 집으로만 따지면은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게 득이에요, 당연히. 득인데 한 칸으로 뒀을 경우 미는 것이 완벽하게 선수가 되잖아요. 네. 여기 돌이 있으면 흙이 씌어서 둘 때 나가는 것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생각은 날일자로 두고 이렇게 씌우면 여기 나가는 것을 남겨놓은 채로 붙여서 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듣는 자리를 없애놓은 거네요. 네, 다섯, 집으로는 한 칸 뛰는 게 정수이지만 지금처럼 전투인 상황에서는 날일자 네. 괜찮은 세 번 남았습니다. 착점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초읽기 한 번을 더 사용했는데요. 흑의 경우도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수도 많이 두는 수 중에 하나예요. 네. 백이 이제 어떻게 받나. 근데 여길 두면 백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둘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전에는 바로 막아가는 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두는 거는 그래도 백이 당하긴 했어도 아까보다는 덜 당한 느낌이거든요. 네. 안쪽으로 두자니 끊어서 잡아도 여길 끊어서 흑이 먼저 잡히기 네. 때문에 다섯, 여섯, 지금은 이 수는 좀 어렵겠습니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 수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우는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그래도 흑이 돌이 와 있잖아요. 이거는 상변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이에요. 늘어주더라도 당연히 이 교환은 어딜 두던 이득이 됩니다. 문제는 안 받을 때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안 받을 때인데 네. 30초. 그냥 이렇게 두려는 생각일까요? 네. 셋, 안 받죠. 그렇죠. 안 받죠. 네. 여기서는 흑이 뭐 다른 수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걸 둬 놓고 갑자기 여기 뛰었다고 뭐 이런 데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둘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상 쪽 부분인데 안쪽으로 젖히는 수가 안 되는 이상 이거는 그냥 뭐 쉽게 안 됩니다. 네. 흑이 둘 수 있는 건 하나, 막고 둘, 늘고 셋, 이런 정도 자세를 펼치는 것. 다섯, 근데 이러고 백이 먼저 상변을 오게 된다면 여덟, 이 우변은 서로 굉장히 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서 상변 가는 거는요? 지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상변 가는 거. 어차피 백이 이 자리 끊지는 않아요. 백도 그럴 시간은 없겠죠? 네, 이거 백이 얻어가는 것보다 네. 흑 두텀이 생기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백은 흑이 나올 때 30초. 하나, 끊지는 못해요. 근데 백도 아마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칸 뛸 거예요. 뛰고 다섯, 결국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일곱, 그때 여덟, 좌상 쪽을 둘 것입니다. 아예 그냥 흑의 생각은 여길 두면 날일자 정도 둬 놓고 이렇게. 네. 지금은 이 좌변 쪽에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백도 둔다고 하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실리. 그리고 지금 수법이 엄청 유력해요. 이 자리 둬도 네. 아래로 한 칸 띄어서 그냥 사는 것. 지금은
좌변에서 좌상 쪽의 가치보다는 서로 상변의 가치가 좀 더 큽니다. 흑도 보통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는 원래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자리가 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백이 한 칸 띄어서 살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양인데 지금은 글쎄요. 이곳에 집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흑은 네, 안쪽으로 나를자가 여섯, 더 유력합니다. 여덟, 그러니까 백이 이쪽에 이렇게 흑돌들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가볍게 가볍게 나오는데 지금은 괜히 나왔다가는 곤마가 되거든요. 돌 자체가. 백도 3, 3으로 두고 네. 흑이 이 자리 두고 막아서 산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유력하고 여기서 흑은 한 번 더 둘 수도 있어요. 아예. 자꾸 나오게 만드는 네. 거군요. 백이 나오면은 네. 이렇게 나와서 전투. 이 진행도 30초. 유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초일계를 씁니다. 저는 백이 여길 먼저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끊어서 두는 거는 공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자리 와서 있고 이런 데 벌려서 네. 나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이런 식의 공격이 되면 이렇게 해놓고 30초. 하나, 흑이 나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셋, 우상 쪽 공격도 다섯,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처음으로 오늘 대국 들어서 처음으로 신진서 선수가 착점을 하면서 약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한 지금까지의 수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착점을 했었는데 네. 처음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일단 착점을 했습니다. 지금도 흑은 3, 3으로 들어가나요? 3, 3 아니면 붙이나요? 붙이는 거. 네. 두 개 다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붙여서 둘 때가 많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라도 반발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거는 흑이 큰일 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축이에요 지금 여섯. 이렇게 되면 일곱, 여덟, 아홉. 초입기 하나 쓴다는 거는 무조건 그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안쪽으로 젖히고 단수 치고 늘어서 여기 밀고 들어가면 끼워서 단수 치면 위쪽으로 막는 것 네. 이렇게만 진행돼서 좌상기를 흑에게 내주더라도 백이 어찌 됐던 여기를 관통하면서 두터워지면은 이거는 무조건 백의 성공입니다. 이 부분이 두터워지면 그럼 이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둘 때 하나, 흑이 끊어서 두는 게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은 늘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건 또 바꿔치기네요. 네, 일단 안쪽으로 뒀어요, 지금. 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흑이 그냥 끊어서 두는 것은 백이 관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고 만약 흑 입장에서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이 늘고 막고 이 다음에가 조금 근데 30초. 하나, 조금 거슬려요. 어디로 네. 지켜야 될지. 이런데 아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일곱. 안 두면 끼워 이어서 약점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그냥 어, 차단했어요. 결행을 했어요. 양쪽 다 두 네. 선수 모두 자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관통하는 자세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 두고 밀고 여기서 그냥 단순히 여기를 단수 쳐서 두는 거는 이거는 백이 두텁고 이 자리를 막아서 둬야겠네요. 차단을 하면
여길 끊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흙이 쌓을만 합니다. 여덟, 이런 자세가 아홉. 되면. 여길 막아서 뒤로 받아준다면 당연히 이득이지만 끊어서 두면 단수 치고 나가고. 이거는 축인데요. 저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끊고 싶어 하죠. 지금 이런 수도 있네요. 양쪽을 보는 건가요? 네, 나가면 당연히 네. 이곳을 잡고 여길 잡으면 맞겠다. 네. 꼭 뭐 관통해야 두텁냐 이렇게 막아도 된다. 이 자세도 좋네요. 이 자세도 깔끔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글쎄요, 사실 여기 나가는 수가 다섯,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덟. 신지서 선수는 이렇게만 둬도 일단 괜찮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흙이 일단 좌상기 실리를 선수로 차지하고 상변 쪽을 나올지 우변 쪽을 지킬지 네. 정해야 됩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자, 잠시 광고를 보고 오는 사이에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신민준 선수가 글쎄요, 저는 저곳을 끊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직 끊진 않았어요. 끊진 않았는데 거의 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길 네. 뒀다는 건 사실상 다음 수는 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또 묘한 곳에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네. 좌 쪽이 그래도 흙이 두텁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백이 뛰어서 탈출하면은 나는 상변을 또 뛰어서 네. 여기도 노려보겠다. 난장판인데요. 지금 여기 끄는 건 잠깐 하다 말 전투가 아닌데요. 네. 제가 지금 난장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네. 여기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얇거든요, 지금. 신진서 선수, 이 선택은 흙이 먼저 와도 안 잡힌다. 안 잡히는 순간, 상변, 네. 나는 자연스럽게 전투를 하면서 지켜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하나 정리해 놓고 그런데 여기 오면 답답하지 않나요? 답답은 한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통 못 잡더라도 이렇게 다 봉쇄를 하면 모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좌변은 흙이 워낙 두터웠고 봉쇄를 해봤자 넷,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봉쇄가 되어봤자 여섯, 이 두터움을 쓸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아홉. 근데 이제 문제가 과연 그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깔끔하게만 산다면 백이 편해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일단 백은 여기 네.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을 두면은 이 자리를 끊어서 뚫고 나오면 백이 다 잡히기 때문에 백의 다음 수는 일단 하나, 둘, 여기 호구 셋, 이것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근데 흙이 이런데 이제 들어왔을 때 여덟, 아홉, 과연 열. 2번 남았습니다. 느낌은 살 것 같긴 한데 살아도 예를 들어 이런 교환을 해서 상변 쪽이 닫히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지키는 의미가. 네. 신지서 선수도 감각적으로 이건 뭐 잡힐 리가 없다 하면서 딱 지켰는데 여기서는 일단 좀 고민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치중 들어왔을 때가 궁금해요. 뭐 다른 데를 두면 그냥 이 자리만 백이 오더라도 워낙 탄력이 그냥 넘쳐 흐르기 때문에 쉽게 산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거긴 두고 봐야겠네요. 공격하려면은 일단 그 자리는 네.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도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30초.
하나, 좌변이 너무 두터워서 사실 탈출은 다섯,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거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홉, 아, 궁금증이 바로 풀리겠네요. 두 선수의 수일기 충돌인데요. 안에서 그런데 살 공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백이 네. 여기만 그 둘 생각만 하면 사실 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만 둘 네. 생각을 한다면. 근데 여길 두고 만약에 백이 뭐 어떻게 살았어요. 뭐 어떻게 두고 살았는데 30초. 하나, 젖혀서 네. 상변이 지어지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산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여기 지킨 네. 의미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환을 안 해주고 모양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건데요. 그렇죠. 근데 안 해주기가 네. 안 해주고 확실히 산다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게 안 해주는 순간 뭐 여길 있던지 이곳을 있던지 어딘가 무조건 이어야 돼요. 네. 다른 곳을 두는 순간 이 돌이 잡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런데 둘, 이으면 셋, 어디 가서 한 집을 더 만들? 아마도 이런데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가서 네. 아홉, 중앙으로 씌우면 젖혀서 좀 탄력을.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노리는 건 탈출과 이쪽 부근의 탄력. 여기를 흙이 늘면은 이런 부분을 붙여서 네. 이것이 조금 기분 나쁘지 않냐. 그리고 흙 입장에서도 여길 두면은 나도 다시 중앙 쪽 젖히거나 붙여서 전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서로 굉장히 찝찝한 모양이고 백이 만약에 여기서 크게 피해 없이 자세를 잡는다면 여섯, 큰 차이는 아니어도 백이 확실한 우세 속에서 아홉, 중반에서 후반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100만 일방적으로 몰리는 형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흙도 좀 약점이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여기 네. 부근이. 탄력이 좋아요. 제가 계속해서 뭐 탄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흙이 뭐 일부분은 잡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쉽게 살았거든요. 여기는 뜯기지만 30초. 하나, 둘, 여길 젖혀서 둬도 넷, 다섯, 여기 끊는 것, 이거 끊는 것 일곱, 이것도 거의 자세가 잡혔어요. 아홉, 좌변은 백이 거의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탄력이 너무 좋아서 부분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역시 이곳에 돌이 오고 딱 붙이니까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히네요. 이런 자리가 끼어 있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거의 눈 모양이 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끊인 수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흙의 진행이 뭐 네. 저기를 끊어서 대손해를 봤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백 입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넘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변을 이렇게 쉽게 잡게 되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백이 조금이라도 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변 쪽에서 30초. 신민준 선수가 시간 연장책 겸 뭔가 이제 노리려고 하자 신재서 선수가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여길 뭐 남았습니다. 단수치고 이곳을 두는 것은 뭐 의미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여길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나가는 거랑 넘어가는 게 이제 있으면은 괜찮긴 한데 마지막 이렇게 되면 수가 둘, 되네요. 네, 이건 수가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그냥 뭐 넘겨주겠네요. 넘겨주고 네. 워낙 우변에 공격하는 것이 또 큰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흙이 둘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은 막아서 두는 것이 막아서 두면은
글쎄요, 저의 수익기로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네, 다섯, 막아서 이렇게 두는 여섯. 순간에는 일곱, 여덟. 이것 역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이 선수면, 혹시 이 타이밍에 둔 거는 바로 약점을 더 노리겠다는 뜻인가요? 그냥 약점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바로 또 둘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냥 맞기만 하더라도 하나, 여기 끊는 것, 이곳 끊는 것 때문에 네. 이거는 살아 있어요. 이 일곱, 모양은. 여덟, 아홉. 생각보다 꽤 탄력이 있었네요. 안쪽으로요? 이러면 약점이 더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속 아니, 이거를 네. 뭐 이런 식으로 밀면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길 지키면 흙이 너무 곤란한데요? 중앙을 30초. 받으면요. 하나, 여기 뒀을 때 중앙을 받아서 이렇게 두는 네. 순간에는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뭐죠? 여덟, 아홉. 글쎄요. 여기 밀어가면 대체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둬도 아래쪽으로 젖혀주면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뭐 어찌됐든 뭔가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은 일단 첫 번째로 흙이 거의 못 사는 걸로 보이고, 혹시 산다고 해도 네. 백이 그냥 공격하다가 여기 막으면은 백이 크게 살고 여기까지 살아갔으니까 집으로 이득 본 상황이거든요. 일곱. 여기서 글쎄요. 신민준 선수 어떤 수익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쪽을 안쪽으로 끊는 거는 지금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너무 과했을까요? 여기서가 문제예요. 양쪽이 그냥 너무 네. 눈에 보이게 걸려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조이기는 마지막이고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위기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저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흙이. 그러니까 보통은 백이 네. 그러니까 흙과 백이 이런 전투가 펼쳐지면 흙이 당장 대책이 없어 보여도 진짜 어떤 절묘한 수익기로 타개가 되면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전투가 네. 혹시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흙이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가 흙이 뭔가 묘수를 둬서 살았어요. 백도 살면은 그만이거든요. 백이 사는 것 자체가 집으로 많이 이득을 봤어요, 자체로. 일단 중앙을 받았고요. 백은 여기서 네. 한 번 더 밀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또 받아야 돼요. 네. 30초.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정수는 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두면 끊어서 좌변 논외로 치고도 자체로도 흙이 거의 못 삽니다, 지금. 원래는 무조건 늘어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여기까지 선수예요, 지금. 여기 단수 쳐놓은 것이 신민준 선수 생각은 이곳을 한 칸 띄어서 나가는 것과 탈출을 엿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마지막 하나, 이건 뭐 갈 곳이 없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은 손이 빨리 나오죠. 지금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신진서 네. 선수가 조금 편하다고는 생각됐어도 그래도 이제 아직은 뭐 흙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갈 길이 멀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바둑에서 단 한 수. 글쎄요, 지금 네. 제가 만약에 뭐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으면은 뭐 마우스 미스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정도인가요? 네, 반대를 그냥 네. 끄는 느낌이거든요. AI의 그래프도 지금은 좀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네.
뭐 묘수가 나오든지 신재서 선수의 실수가 나오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쪽으로도 뭔가 없나요? 그러니까 백이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넘어가만 줘도 네. 어쨌든 갇혀 있는 돌이네요. 네, 갇혀 있어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로 단수를 끊으면 단수를 쳐서 이거는 백이 이 돌이 좀 잡히는 상황입니다. 늘던지 따내던지 하는 순간 막으면은 잡혀요. 어차피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서 연결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를 이것까지 선수예요. 이을 수 있느냐? 과연 이걸 안 해놓더라도 이게 지금 탈출이 되느냐거든요. 첫 번째로 혹시 탈출이 돼도 과연 네. 여기 밀 때 마지막 하나, 둘, 셋, 너무 곤란한데요. 그 한 점을 주고 두 점을 잡는 건 두남 안 하겠죠? 여덟, 음, 아홉.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기 따내고 여기 백이 네. 따내는 거. 그냥 수순만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백이 사실상 질 수 없는 바둑에서 그냥 수순만 네. 의미 없는 수순만 이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바둑이 흙이 유리했다면은 몰라요. 근데 원래도 백이 편했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좌변 측에서 흙이 이렇게 끊어서 차단했는데 백이 엄청나게 이득 보면서 두텁게 탈출, 상변은 지켜지고 우상기와 중앙은 양곳막. 그냥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일단 그 자리는 이어야 합니다. 있긴 이었는데 이제부터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마지막 초읽기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네, 시간이 많아도 사실 굉장히 네. 괴로워요. 신민준 선수가 참 신재서 선수한테는 뭐가 좀 잘 안 풀리네요. 안쪽으로 끊을 때 뭔가 착각이 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네. 하나, 둘, 그냥 셋, 저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냥 다섯, 뭐 어려운 수순이 아니에요. 여기 나간 다음에 여덟, 두 번 밀고 아홉. 탄수 쳐서 네. 너무나도 쉬운 수순인데 수익기 강하기로 소문난 신민준 선수가 이걸 안쪽으로 끊고 이 수순을 밟았다. 신민준 선수는 여길 둔 거는 지금 수상전? 혹시? 근데 이거는 흑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단수가 선수고 이곳 있는 것까지가 선수이긴 하지만 어차피 갈 곳이 없어요. 조금의 틈도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로도 갈 곳이 없는데 백이 네. 여기 미는 건 사실은 선수예요. 사실은. 거기도 듣고 있어요. 예. 그냥 바로 막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요? 네. 하나, 둘, 거의 끝났는데요. 셋. 이거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순식간에 국면이 네. 기울었습니다. 몇 수? 100수? 108수째인데 네. 이거는 단명국입니다. 그래프가 거의 다 채워졌어요. 네. 이거는 뭐 그래프 상관없이 물가정보팀 신민준 선수 잘 안 풀리네요. 양팀 감독들은
아마 삼국 오더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래도 한종진 감독의 고민이 더 여섯, 깊어질 네. 거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근데 진짜 지금의 수수는 네. 신진서 선수가 뭐 묘수를 둬서 만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신민준 선수가 너무나도 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반대쪽으로 차단을 해서 그냥 순식간에 바둑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송태곤 해설위원이 그려줬던 그 참고도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참고도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바둑을 좀 두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수있게 할 수 있을 만한 둘, 그런 그냥 쉬운 수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공간이 좁아요. 네. 네. 뭐 어디 사고가 생길 만한 공간조차 없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끝났어요. 네. 보통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뭐 감상을 하다 보면 야, 뭐 저기서는 내가 공을 차도 뭐 골을 넣겠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아마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 저기서부터는 내가 또 테마 다 잡겠다 뭐 이렇게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홉. 아, 신민준 선수 지금은 뭐 술기를 한다기보다는 지나간 수순에 대한 좀 자책을 네, 그렇게 하고 봐야죠. 있을 거예요. 지금 얼굴에도 약간 드러나고 있고요. 이거는 좀 네. 약간 해프닝 같은 바둑이에요. 거의 그 네, 수준이죠. 그냥 아, 네. 네. 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냥 반대로 중앙에서 막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아예 바둑이 순식간에 끝이 났어요. 아, 신민준 선수도 지금 말을 잇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냥 자신으로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아예 수순을 그 전으로 돌립니다. 신민준 선수는 네. 지금 좌상 쪽에 단수 하나가 교환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으면 백이 사는데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네. 그러면 뛰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력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길 끄는 타이밍은 괜찮았나요? 지금 두 선수의 이제 복귀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둔다 흙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전투에 대해서는 두 선수 모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지서 선수도 쉽게 다음 착점이 나오지 않고 뭐 어딜 둬야지 차라리 여기 한 칸 뛴 걸로 그냥 귀를 지켰어야 되나 이런 말까지 한 걸 보면은 네. 이 전투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신지서 선수는 오히려 공격 자체를 흙이 중앙에서 막으면서 먼저 공격하면은 백이 괴롭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삼국 오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올까요? 송태곤 해설위원 한번 예상해볼까요? 일단 물가정보팀에서는 네. 어제 그 영봉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일국 장고는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마 제 생각은 삼국보다도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와 박하민 선수는 워낙 좀 느린 승부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제 생각이 안 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강동윤 네. 카드 써야겠죠? 왜냐하면 어제 강동윤 네. 선수 카드를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가 물론 주장은 신민준 선수지만 그 준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고 강동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가 좀 만약에 강동윤 선수를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시리즈 자체가 끝나면은 네.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관장팀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이제 네. 강동윤 선수에게 어떤 선수가 뭐 상대 전적이 좋은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이곡 속기대국이었습니다. 양신의 대결이었는데 신지선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네요. 아, 신민준 선수 정말 네, 괴롭죠.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만나야 될 그런 네. 정말 숙명의 라이벌이에요. 아, 신지선 선수 네. 대단합니다. 최근의 기세는 정말 왜 랭킹 1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바둑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2차전 이국 속기대국 정관장 황진단이 먼저 웃습니다. 자, 감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자, 3국에 어떤 선수들을 출전시킬지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